안녕하세요. TV명륜대학 선비들의 산수유람과 걷기 명상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게 된 신영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양한 걷기 표현 중 정적 걷기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이 시간에는 동적 걷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걷기 표현어를 찾은 22개 중에서 14개의 표현어가 동적 걷기를 표현하는데요. 동적 걷기는 느리게 움직이면서 내면의 움직임을 생각하는 그런 정적 걷기보다는 외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걷기를 동적 걷기라고 정의를 하고 그 표현을 찾아보았습니다. 우선 첫째, 보보. 보보는 걸음보를 써서 걸음걸음, 걸음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디딜 때 그 생각을 하면서 아주 느리게 걷는 그런 걸음을 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완보는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죠. 느릴 완자에 느리게 걷는다는 완보. 그리고 세 번째는 한행, 한가롭게 걷는다는 뜻으로 한행 또는 한보도 같은 뜻이에요. 한가히 걷님. 그리고 서보는 이것도 느리게 걷게 하는데 천천히 걷는 걸음, 그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6번째 보이는 비보는 날비자에 걸음보자를 써서 날듯이 걷는다. 날듯이 걷는다는 건 그만큼 가볍게 걷는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자유로운 걷기를 표현하는 비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활보는 활개치듯 걷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걸음걸이가 씩씩하고 거칠 것이 없는 그런 걸음을 활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건보는 아주 잘 걷고 씩씩한 그런 걸음을 건보라고 하고, 그리고 9번째 신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신보는 믿을 신자에 걸음보자를 써서 발걸음을 믿고 간다는 뜻이에요. 그 뜻은 곧 발길 가는 대로 나를 맡기고 간다는 뜻입니다. 이 걸음도 자유로운 걷기가 되겠죠.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10번째 군보는 군색한 걸음입니다. 몸이 불편하고 힘들고 땅이 아주 거칠거나 그래서 어려운 걸음, 그것을 군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11번째 나오는 질족은 빠를 질자에 걸음족 해서 빨리 걷는 것. 그렇지만 선비들은 질족을 하진 않았습니다. 질족이라는 표현이 나온 시가 있었는데 그 시에서는 벼룩이 뛰는 것을 질족이라고 표현했고 선비들은 질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2번은 건보인데요. 이 건자는 튼튼한 건자가 아니고 절뚝발이 걸음을 말하는 건보입니다. 다리가 아파서 절뚝거리거나 걷는 것을 머뭇거리거나 하는 괴로운 걸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13번째 유보는 그윽할 유자를 써서 그윽한 걸음인데 몰래 걷는 것도 유보이고 소리가 나지 않게 걷는 것, 그런 걸 유보라고 합니다. 아주 조용한 걸음, 느린 걸음이죠. 그리고 국보는 허리를 구부리고 걷는 걸음인데 이때도 아주 위험한 산길을 간다든지 아주 좁고 험한 곳을 간다든지 할 때 몸을 구부려서 어찌어찌해서 가게 되는 그런 걸음을 국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걷기가 있는데 우리는 매일 걷지만 매일 다른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의 내면 상태도 다르고 밖에 나가서 걷는 곳에 길의 환경이라든지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걸음은 달라지고 다양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다양한 표현들을 선비들은
자유롭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14가지 걷기 표현들을 다시 한번 그룹으로 묶어봤어요. 그래서 느리게 걷기, 자유롭게 걷기, 힘차게 걷기, 힘겹게 걷기,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해서 봤는데, 그중에 느리게 걷기가 75%를 차지하는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그래서 걷기는 기본적으로 느린 움직임이고, 그 느린 움직임 안에서 중요성을 갖는다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시를 살펴보면서 그 하나하나의 뜻을 한번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보입니다. 서거정 선비께서 문을 닫다라는 시를 표현하신 건데요. 문 닫고 있자니 이끼는 살이 반쯤 올랐고 그늘 짙은 높은 나무엔 석양이 걸렸는데 한가히 대지팡이 끌고 꽃밭을 순행하여 소매 가득 향기 안고 천천히 돌아가노라. 여기서 선비는 느리게 걸으면서 시간을 늦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길을 걸으면서 꽃의 향기로 인해서 후각이 열리고 후각에 열려서 그것을 즐기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특히 소매 가득 향기를 담고 있다고 해서 온 몸으로 향기를 느끼고 그것을 향유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느리게 걸으면서 감각의 열림을 즐기고 시간을 늦추고, 왜냐하면 그게 즐겁기 때문에 시간이 늦춰지고 싶다는 뜻입니다. 이번엔 한가롭게 가다는 한 행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수강 선비의 시인데요. 한가히 들길 거닐면 구름이 따르고 고요히 냇가에 앉으면 백로가 함께 조네. 정말이지 이 마음 원래 자적하나니 한산한 신선이라 불러도 무방하리. 정말 한가롭게 느낌이 오시죠? 한가롭게 걷고 있으면서 하늘에 떠가는 구름과 벗하고 잠깐 쉬면서 앞에서 졸고 있는 백로하고 친구를 하면서 자유롭고 한가하게 걷기를 하는 모습인데, 자신이 마치 신선이 되었다고 표현할 만큼 정말 몰입하고 자유로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유보, 그윽한 걷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대승 선비가 다시 그 운을 쓰다 라는 제목으로 쓴 시입니다. 깊은 밤 잠 못 이루고 조용한 걸음으로 층루에 올랐네. 우러러 별들의 나열됨 보고 호탕한 노래 반우를 생각노라. 매화는 일만 구루 재배하고 긴 대나무는 나의 도구로다. 기둥에 기대어 생각하노라니 무 도적 쫓을만 하여라. 그윽할 유자에 걸음보자 그윽한 걷기인데요. 밤에 층루를 오르는 걷기는 유보, 그윽한 걷기가 제격인 것 같습니다. 몰래 조용히 걷는 것입니다. 또한 밤에 몰래 조용히 걸어서 층루에 오르니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낭만적인 걷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엔 여기까지는 동적 걷기 중에서 느리게 걷기 표현을 모아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어서 자유롭게 걷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날비자, 나는 걷기, 날듯이 걷기, 가벼운 걷기, 비보.
나는 듯이 절벽 올라 구름 연기 떨쳐내니 두 눈 가득 낙조가에 뻗은 산들 들어오네. 아득하니 펼쳐있는 산봉우리 바라봄에 이내 몸이 항아리 속 하늘 끝내 면하였네. 날듯이 걷기를 묘사하는 비보는 구름도 떨쳐낼 정도로 높이 올라서 그때부터 날듯한 걸음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야가 펼쳐지고 높이 오르니까 시야가 펼쳐지고 그동안 힘겹게 산을 오르고 또 올라서 걸어온 순간 시야가 쫙 펼쳐지면서 걸음이 갑자기 가벼운 걸음으로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자유로움을 얻는 걷기가 바로 비보입니다. 비보를 다시 한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초연히 수건과 어울리니 나는 걸음 구름 끝을 벗어났네. 아슬한 구름들 작게 보이고 구불구불 골짜기 넓구나. 머리를 들면 태양도 가깝고 소매 가득한 청풍은 선을 하여라. 선객은 어느 곳에 있는지 내 장차 대도를 묻고 돌아가노라. 앞의 시에서와 같이 높이 올라서 구름 끝을 벗어날 정도로 높이 올라서 그때부터 날듯이 걷게 되는 겁니다. 날듯이 걸으면서 가벼운 마음은 자신감도 차오르고 내려다 보이는 풍경 속 사물들이 작게 보이고 그때 마음속은 원대해지고 뜻은 커집니다. 이런 것이 바로 자유로움을 획득하는 걷기라고 생각이 되네요. 다음은 신보. 이 걷기도 자유로운 걷기입니다. 신의 근원 찾아가 발길 따라 거닐다가 저녁 무렵 돌아와 마하연에 머물러 꼿꼿한 개수나무 어루만지고 흰 구름 의지하여 목청껏 노래 부르며 중향성의 석양빛 우러러 보니 눈부시게 찬란한 은빛이로세. 김창협 선비가 금강산에 가서 그 아름다운 광경에 취하고 자유롭게 걸어 다니면서 발길 따라 걸어 다니면서 표현한 시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열심히 걸어 나서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비보, 신보와 같이 자유로운 걷기의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자유로운 걷기는 나를 잊고 발 가는 대로 맡기고 날아가듯이 가벼워지면서 명상의 상태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걷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활보입니다. 활개치는 걷기. 문장 유독 탁월함을 주상이 알아주니 자허와 한 시대에 못 산 걸 한하겠나. 청운의 보폭 넓어 개수 먼저 붙잡았고 백일이 빛을 돌려 해바라기 비추었지. 차철로 선비가 이정기 친우에게 주는 그런 칭찬의 시입니다. 이때 활보는 이렇게 활기찬 걸음을 비유해서 그 이정기 친구가 그 임금 앞에 아주 실력 발휘를 하고 먼저 성공의 길에 도달했다, 그런 뜻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걷기는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보. 씩씩한 걸음, 힘찬 걸음을 의미하는 건보 표현을 한번 보겠습니다. 건장한 걸음 높은 매도 능멸하고 한가로운 을품 절정에 기대었네.
신선 사는 곳 지척인가 의심하고 풍진세계는 삼천리나 떨어졌네. 비 내린 후 더욱 아스라하고 내를 띄었으니 다시 아득하여라. 이 시도 천왕봉에 올라서 지은 시예요. 아주 높은 산, 험한 산을 건강하게 아주 씩씩하게 다다라서 오르고 자신감이 넘치고 본인의 다리가 아주 튼튼하고 건강한 것을 자부심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찬 걸음을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힘겨운 걸음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건보입니다. 절뚝거리는 걷기. 이색 선비가 지은 시인데요. 발을 헛디뎌 넘어진 것을 스스로 읊다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발을 들려면 지팡이를 짚어야 하고 머리가 하늘 닿을까 바싹 구부리네. 생각한 게 있으니 왜 안 넘어지랴. 흥취를 만나면 곧 미친 듯 하는 걸. 자리에 깊이 앉는 데는 익숙하나 조정의 백관 반열관은 막혀버렸네. 어찌하면 봄이 한창일 때를 당해서 굼뜬 걸음으로 산천을 누벼볼 거나. 시에서는 발을 헛디뎌 넘어진 상황을 묘사하면서 절뚝거리는 사람은 관직의 반열에서도 밀려난 상황을 빗대어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신 없이 힘차게 걷지 못하는 자신이 넓은 산천에 나가서 걸어보는 일을 꿈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시 또 힘든 걷기인 국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이튿날 마부 제촉 이른 새벽 출발하여 옹천이라 험한 잔도 진화를 갈제 경사진 산빛달 낭떠러지 이루고 드높은 바위벼랑 잔도 가로 걸린 곳에 말 위에서 몸을 내려 조심조심 걸으며 큰 골짜기를 엿보자 부들부들 떨리는 가슴. 놀라워라 성남파도 솟구쳐 높이 이니 저 높이 우뚝 선 새하얀 눈산일래. 이 시도 김창협 선비가 금강산에 가서 그 높이 치솟은 산, 범접하기 어려운 험한 잔도를 걸으면서 아슬아슬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걷기는 산 길이 너무 험하고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만 같아서 구부리고 웅크리면서 겨우겨우 걷는 그런 걷기입니다. 이럴 때는 몸과 마음이 떨리고 긴장하고 무섭고 위태롭고 그런 아슬아슬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걷기의 표현들을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찾은 22개의 표현어들은 아까 말했듯이 정적 걷기는 걸으면서 내면으로 여행을 하는 그런 걷기를 말하는 거고, 다양한 양상으로 걷기는 걸을 때 나의 내면과 외면의 변화를 보여주듯이 아주 다양한 걷기를 다양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리게, 자유롭게, 힘차게, 힘겹게 이렇게 걷기를 다양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걷기를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유람해서 선비들이 한 걷기는 산수 자연을 찾아서 걸었습니다. 이 산수 자연을 찾아서 걸은 중요성이 있는데, 그 첫째는 일상에서 얻어들인 욕심 그리고 편견,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비워서 자연을 닮아가고자 했고, 둘째,
자연 속에는 하늘의 이치가 그대로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했고, 자연에 가서 하늘의 이치를 깨닫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 원래 존재했던 자연성을 회복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연에 가서 자신의 몸이 걸으면서 자연과 조화롭게 이루고자 했고, 그것을 갈망해서 점점 조화로운 몸으로 다가가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시를 읽고 소통한 이유와 중요성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몇백 년 전에 선비들이 걸었던 체험을 다시 불러와서 자세히 살펴보고 그것을 다시 음미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시를 읊어서 그게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체험을 했을 때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체험이 흐려지고 잊혀지고 소멸되는 과정을 걷게 되는데, 그 체험을 했을 때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시로 남겨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록된 체험을 언제든지 다시 불러와서 다시 그것을 향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불러와서 향유하는 유람을 와유라고 해서 누워서 유람한다는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시를 가져와서 다시 음미해 본 것이 바로 와유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제된 시어로 자기의 체험을 표현함으로써 체험에 시간을 더 주고 감각은 또 열어서 확장을 해서 아주 섬세한 감각으로 그렇게 다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은 시를 다시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서 공유를 하고 소통을 함으로써 그 의미를 확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처음에는 의미가 없었지만 그곳에 가서 거기에서 시를 짓고 이름을 붙이고 하면서 그 공간이 특별한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다시 또 명소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람과 걷기는 느린 움직임으로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동시에 시를 읊으면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험이 현장성과 동시성을 시에 내포할 수가 있어서 그것이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록된 체험이 지금 우리한테까지 그 현장성과 동시성을 전달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인문적 깊이를 깨닫게 해 줍니다. 이렇게 선비들의 걷기 체험은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걷기 움직임의 특성을 다시 한번 알아보면 걷기는 다양합니다. 그 안에 역동성이 있고 또 고요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성의 움직임입니다. 그 관계성이라는 것은 내 몸과 나의 환경, 내 내면과 나의 외부, 그런 곳이 관계를 이루면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관계성의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정적 걷기를 하면서 얻어낼 수 있는 효과는 명상 효과가 있는데요. 걷기를 하면서 움직임 속에서 고요함을 찾아가는 그런 것이 정적 걷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움직임 안에서 고요함을 체험하면 내면의 움직임을 보다 잘 알 수 있고, 내면의 상태를 잘 알게 되면 외부의 상태에 대해서도 잘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순환하고 소통합니다. 그리고 걸으면서 몰입하고 감각의 열림을 경험하고 정서적 깊이와 철학적 사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걷는 활동은 생동하는 자연을 벗삼고 고요한 움직임을 몸에 새기는 시간을 통해서 일상에서 묻은 때를 씻고 일상에서 얻은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하고 정화하는 몸의 여정이 됩니다. 이렇게 선비들의 다양하고 의미 있는 걷기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걷기가 보다 정서적이고 철학적 깊이를 갖는 걷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